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정말 헬로한 거 맞으시죠?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들락날락, 들쑥날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거 다 제치고요. 이것만 보시죠. 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연준은 3, 6, 9, 12에 경제 전망을 하죠. 그걸 우리가 경제 전망 요약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SEP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의 전망도 하게 됩니다. 흔히 그걸 점도표로 찍어내죠. 자, 그래서 이 SEP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뒤에서 바로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3월 들어서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최근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날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2월 1일, 그리고 3월 8일, 그리고 최근 3월 14일, 15일 이렇게 좀 보시면은 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2월 FOMC 회의가 끝난 이유이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긴축에 대한 강도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들어서 고용지표, 물가지표, 그리고 소비와 관련한 지표들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나오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강해지는 모습을 취했었고, 그 절정은 바로 이때였죠. 3월 7일과 8일 파월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서, 즉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지난 경제 지표가 너무 세다 보니까 계속해서 긴축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강한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시장은 거의 절정에 갔습니다. 시장이 전망하고 있었던 기준금리 전망이 대략 5.6% 또는 5.7%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 3월 8일 이후에 9일과 10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일단은 가상화폐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가 자체 청산 절차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요 고객으로 하는 실리콘밸리 은행, 여기 보시면 SVB라고 있죠. 바로 이게 거의 시장의 큰 변화의 중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VB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도 보면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때요? 올해 연말쯤에 가면 이전에는 대략 한 5.4%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대략 3.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즉 마이너스 60bp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망치 자체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시장의 각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빅스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브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 나오는 외환시장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지금 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지난해 4분기에는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지금 요 일주일 사이에 올라가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레벨은 이미 팬데믹 수준을 넘어섰고요. 이 레벨이 과거 언제까지 가냐면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컸고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장중에 거의 30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죠.
아직 그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빅스 지수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VB 이후에 이번 주에는 유럽에서 크레딧 스위스, 즉 스위스 내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이슈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 제가 이 방송을 찍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스위스 중앙은행과 스위스 금융감독청이 아무튼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크레딧 스위스가 약 500억 스위스 프랑을 빌렸다라는 내용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향후의 시장 방향성의 움직임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일단 외환시장 쪽의 움직임을 더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달러의 움직임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월 FOMC 전망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난리 났죠.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결이냐, 25bp 인상이냐, 50bp 인상이냐. 원래 동결도 없었죠. 실제로는 없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그 가능성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원래 2월 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25bp 인상, 베이비 스텝이 차근차근 될 걸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2월 한 달 지나고 나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 이후에 나서는 이게 어떻게 됐죠?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이 중간에는 SVB 사태가 있었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있었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쵸?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은행 산업에 대한 전망, 투자 의견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또 하나 S&P라든지 피치 같은 곳에서는 지금 일부 중소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 지금 계속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SVB,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두 단계 위에, 자산 규모로 따지면 두 단계 위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있습니다. 티커는 FRC인데 지금 신용등급을 좀 강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크 등급까지 내려와 있어요. 정크 본드 등급까지 좀 내려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끝난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보시다시피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왔고요. 25bp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팽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저희가 반면교사 삼을 만한 과거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약간의 시장의 변곡점들이 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한번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채 2년물 기준으로 보면 보통 이제 하루치 변동폭도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좀 이틀 동안의 변동폭을 주요 벤치마크로 삼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현재 이 정도예요. 현재.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뭐 87년 시점, 그리고 2001년 시점, 그리고 2008년 시점, 이럴 때가 있는데 과연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뭐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적어도 시장에서 특히 최근에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속에서 리스크 온보다는 리스크 오프에 대한, 즉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훨씬 더 커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가가 거의 1년 한 3, 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요 소매 판매라든지 일부 지역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경기가 업사이드가 아니라 다운사이드에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매우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 즉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에서 거기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 지표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블룸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이 슈퍼코어 물가를 계산을 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전월 대비로 소폭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애틀란타 연은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스티키, 즉 끈적끈적한 인플레스, 즉 서비스 물가입니다. 서비스 물가를 이렇게 지표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거는 근원 상품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끈적하게 아직 잘 내려오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일단 최근에 주거비를 좀 제외한 스티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코어 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든지 또는 아직 하락하고 있지 않은 이 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시장은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워낙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연준의 셈법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거의 뭐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이 왜 있느냐예요. 연준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이중 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중 의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용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 적어도 지난주 중반까지는 연준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바로 이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SVB 사태로 인해서 이 금융 안정성이 결국엔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이 SVB 사태가 이 금융 안정성을 훨씬 더 자극하는, 저해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 수 있겠다라고 강하게 베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리스크를 테이킹하기보다는 오히려 리스크를 좀 더 내려놓으려고 하는, 즉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져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결국엔 이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 이 사이에서 연준이 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너무 심플하죠. 네, 볼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OMC 회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크레딧 스위스는 일단 좀 봉합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이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또는 주가는 거의 뭐 역대 최고, 역대 최저, 거의 뭐 극단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SVB 같은 경우도 연준과 재무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단은 봉합이 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이후에 여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적어도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탄탄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 SVB 사태 같은 경우가 여기 약간의 균열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균열이 커져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봉합이 되느냐. 다만 연준과 재무부 같은 경우는 이걸 봉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조치들을 내놨다라고 하는 점. 하지만 향후에 이 조치들이 약간 정치권에서 좀 노이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향후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